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한여름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술 3관왕 조능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시 3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대장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1년 된 것 같아. 그 무슨 대표 선거한 지, 그죠?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막판에 또 최고위원 선거 재밌어가지고 나름 그 극장골을 터뜨렸는데 극장골을 먹은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예상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성공했고, 연임을 성공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표를 얻어서 85.40%. 와, 그래도 뭐 역사적인 일이죠 이게. 그다음에 친명계 최고위원 5명 전부 다 친명계가 싹쓸이야. 야, 이게 압도적 표차 최고위원 싹쓸이. 이거 보면 민주당 70년대 이후부터 본다면 70년 이후로 반세기가 넘었는데 그 민주당 경선에서는 최고의 숫자를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숫자를 올린 것은. 이것이 과거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들이 자신의 당들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그다음에 새천년 국민 뭐 이런 정당이 있었잖아요. 개인이 독점하던 정당 때 그때 이상으로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뭐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동교동계, 네. 뭐 상도동계, 그렇죠. 뭐 무슨 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민주적인 경쟁 체제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없어진 이유는 아니고 그분들이 없어진 이유로 민주적 경쟁 체제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냐, 그렇게 보세요? 장악했으니까 80몇%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는 아니지. 전혀 이재명 지금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엄청난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말씀도 드렸지만 그 양강 체제가 있을 때 사실 유신헌법도 무너뜨렸고요. 6.29 선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재 타도를 했을 때는 두 분이 같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피상으로도 이재명 혼자의 드라이브 이거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문재인도 없다고 보고 우리가 어디 가려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이제 김두관 장관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녹화 끝나고 술 먹고 한참 이제 집에서 해롱해롱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줘서 감사하다. 한 20%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건전한 민주당의 모습이 되니까 좀 화이팅 좀 하시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12%. 12.12. 12. 박용진도 20%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 같은 그 민주당 강성 지지, 저도 강성 지지인데 이 점에서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결과가.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민주당을 장악하지도 못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그 이상의 8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이기고 최고위원까지 싹 자기 편으로 만들 정도로 투표를 했다는 거는 왜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개인을 대시하는 특정한 팬덤 세력들, 친명이라고 했으면 팬덤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그런데 이제 개인을 대신하는 거지. 이재명을 대신한 팬덤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지를 증폭시키는 장치가 옛날에 없었던 게 생겼잖아요. SNS, 소셜미디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가 발전해서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팬덤하고 증폭 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저희 IT 분야 중에서 좀 문제가 돼 있는 걸 제가 이제 파헤쳐갖고 한번 보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하루에 댓글이 3,000개씩 달려요. 의도 갖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공격을 한다면. 아니,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다고? 네. 한 10자를 하고 나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아. 다시는. 네. 댓글 막 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팬덤 정치가 과연 우리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압도적인 표차를 이겼다. 여기서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대표가 당. 만약에 이재명이 없으면 바로 다음 사람이 나타나죠. 그런 데 차이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없으면 그 당이 없어져요. 근데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살아남을 거예요.
당을 장악한 게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득표는 잘했으나 그 당의 전부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이 됐어요. 24년 만에 연임을 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이 등식으로 민주당은 쭉 가는 겁니까?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걸 보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 가는 길. 대통령 후보로 가는 길은 뭐 당연히 열려 있죠. 지금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 판결은 저기 그 대선까지 절대 결론 안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패가 없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흠집내면서 계속 흠집내면서 대통령 후보로 계속 놔두면 무조건 이기는 패거든.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어디 갔더니 제 또래 진짜 굉장히 똑똑했다는데 딱 그럼 문재인 그 새끼는 간첩이고 이재명 나쁜 놈. 이걸 좀 계속 두들겨 패면요. 이거 이미지 진짜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링에 올라오면 그 국힘에서는 뭐하러 구속시키고 모르겠어요? 대법원까지 그냥 끌고 가지. 어찌 보면 국힘 패대로 가고 있어. 아, 선거에서 자기들이 더 아주 유리하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됨으로써 대통령 후보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인데 그렇죠. 대통령으로 가는 길,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길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원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 우리나라에 엄청 많고 당원보다 더 많아요. 당연히 그 일반 유권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친명이나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좌우해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이나 그 일반 지지자들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진짜 그 중요 방송국인데 거기 작가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는 민주당 강성 지지였대. 근데 개딸들 한 건 자기 지금 중도에 와 있대. 그렇죠. 싫대.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중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들이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팬덤이 과연 이재명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이나 아니면 리더십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도 아니면 스토리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뭐 스토리라도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팬덤이 왜 만들어졌냐? 반윤석열 감정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힘에서 나중에 점점 반윤석열 세력들이 등장하고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 저기 봤잖아요. 경선에서 한동훈이 비윤을 내세우고 되잖아요. 그런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 갈수록 저는 대통령 되는 길에서는 멀어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집단 지성이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의견을 표출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아니, 저는 너무 개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그전에는 박정희 전두환이 무서웠어요. 절대적인 독재자들이. 지금 무서운 게 집단 지성이 아니고 집단 독재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처럼 진짜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저는 한심한 게 저도 윤석열 대통령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런데 왜 이재명으로 또 이게 가냐는 거예요, 투사라. 민주당은 이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건 누구, 김근식 교수인가 그 양반이 말을 할 때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라고?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국장님 그거 하는데 요번에 요거 방송 나가면 댓글 못 달게 하세요. 저도 겁나요. 겁나. 유튜브 제게 아니라. 나도 안 보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네요. 정봉주 후보. 아니, 5등은 무조건 할 거라고 봤는데 막판에 6등이 돼서 아웃이 됐어요. 야, 그래서 또 발언이 뭐 명팔이 발언했다고. 대체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한 방에 그냥 진짜로 훅 갔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선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제를 선점해서 갈등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반대편 포지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기지. 대표적으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썼던 전략이 있잖아요. 경제민주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관심도 의지도 없어요. 근데 경제민주화 하대로 툭 던지고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원래는 더 관심 있고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의제를 선점해서 포지셔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친명파리에서도 그랬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나 친명이야 하고 나섰어. 사실 이광이나 송재봉이나 친명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친명처럼 나서니까 반대 후보는 이 자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불리한 갈등축이나 의제에서 내가 불리한 위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건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이런 전략을 냈었어요. 샤츠 슈나이더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갈등축을 바꾸라는 거야. 바꿔라. 이 갈등축에서 이렇게 갈등축을 바꿔 자기의 유리한 갈등축이 더 떠오르도록 만들려는데 이건 너무 어렵지. 그러면 갈등축을 바꾸는 게 최대로 중요한 전략이지만 너무 어렵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쪽에 끼던 이쪽을 끼던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이 그 의원이 바로 껴버렸잖아. 친명으로. 차에 탔잖아. 네. 옛날에 나경원 국힘 경선에 나경원은 MMO였어요. 자기는 원래 비윤이었는데 그랬죠. 갑자기 친윤으로 치부되니까 포지셔닝이 안 되는 거야. 정봉주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반대편을 끌어마서 비명계를 어떻게 표 더 얻으면 압도적으로 됐겠다라고 해서 비명계까지 어떻게 찝쩍찝쩍 됐다가 완전히 비명으로 찍혀버린 거지. 그 포지셔닝을 잘못하신 거지.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정봉주가 이제 술자리에서 좀 그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보면 뭐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런닝메이터인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거 진짜 전현희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살인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2등이 나와. 이건 진짜 민주당의 수치예요. 그렇죠. 암만 정치라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품이 있어야 돼요. 이현주도 그렇고요. 네, 이현주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보면 댓글 많이 달리겠는데. 정말 싫은 게 그거야. 강성 발언하는 사람들이 다 돼. 김병주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국회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50년대 때 정치 한번 보세요. 해공 신익기 선생 같은 거 이름도 안 불렀어요. 해공, 이승만과 운암, 조봉호 죽산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품위가 있었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사실은 민주당 뿌리 같은 경우는 해공 신익기 선생이 저희 아버지 대학 선배예요. 직속 선배예요. 일본에. 그래서 최측근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심지어 해공 신익기 선생이 선거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는 정치인들이 첩을 주던 시절이에요. 그 첩이 아버지한테 와서 3년상 있잖아요, 옆에. 그거 해달라고 했던. 그런데 그때도 품위가 있었어, 정치인들이. 예? 근데 지금 뭐 살인자, 아예 제가 보면 전현 의원이 한마디만 더 했으면 1등 했을 거야. 총살이다. 이랬으면 수석 최고위원 됐을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국회의원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말을 한 게 반영이 돼서 쭉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된 거죠. 그냥 그거 염두에 두고 말을 우리가 했을까? 옛날에 막말의 대명사인 김문수가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옛날에 문재인은 뭐 김일성주의다, 총살감이다 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 있을 수 없는 소리인데 그래도 극우들은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얼마나 강성 발언, 색깔론 쪽으로 강성 발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지지가 팬덤들이 글로 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와이프한테 안만 그래도 막말까지는 안 하잖아. 안만 승질나도. 국회의원이 이게 아니 왜 제가 지금 저희 아버님 얘기도 왜 하냐면 우리야말로 진짜 민주당 같이 해공 신익에서 만든 집안이야. 그래도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민주당 뿌리를 갖고 있는 아들인데 이렇게 승질날 정도로 이렇게 품위가 없냐고 말이야,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은 끝났다 댓글에. 어떻게 언제 이재명 대표 체제 그 강성 5인하고 대표랑 6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제가. 이 질문에 지방선거까지 쭉 간다? 쭉 가죠.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쭉 갑니다. 쭉 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자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 하려고 그래요. 이제 더. 아니 제가 그래서 우리 막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길래 요번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지방의원 출마한다 그래서 지금 휴가 나왔거든요. 좀 질 것 같으니까 걔 나가지 말고 보좌관으로 시작해.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지금 요번에 총선 때 친명이 싹 장악했잖아요, 후보들을. 그런 현상이 2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변화는 줄 것 같아요. 지금 충북 그 민주연구원장이 이한주 씨거든요. 네. 여기 이제 서울대 나온 양반인데 이분이 이제 경원대 교수하면서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하고 친했던 분인데 아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던지는 화두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죽거든요. 먹사니 좀 한다며 지금. 뭐 먹사니즘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이한주 씨예요.
아,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쭉 이대로 가고 체제는 공고해지고 그렇죠. 뭐 지방선거 패배해도 공고해지고 어차피 목표는 대통령 선거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 5명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비판이 뭐 일극 체제 이렇게 뭐 국진 쪽에서 자꾸 까는데 사실은 보면요 경상도 라인업이에요. 이재명 안동, 그죠? 그다음 전현희 통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김병주 예천, 경북 예천, 이현주 부산, 김민석 경남 사천, 다 경상도예요. 그렇죠. 다 경상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짰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다 경상도야. 올. 아, 그거 또 예리하게 분석을.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나왔잖아. 그런데 요새 갑자기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복권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뭐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제스처해주고 그러던데 아 진짜로 반대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왜 반대하는 그냥 거야? 했을 것 같아. 진짜?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이제 김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나오고 김경수도 나오는 케이스예요. 이게 친노 친문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국이나 이재명이 아웃되면 독자 출마할 수 있는 거고. 아무도 없으니까. 예, 예. 근데 둘이 힘을 합할 수가 있어. 이러면 중도 확장이 생겨요. 누구랑 합? 이재명하고 김경수가. 이게 그러면은 중도 확장이 생겨. 김경수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를 한동훈한테 경고장을 발송한 거예요. 내용 증명까지 다 해서. 너 3번째 케이스랑 너 죽어. 이렇게 된 거니까 한동훈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는 언제부터 뭐 당장 움직이진 않겠죠? 2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선택을 해보세요. 빨리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세론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린다. 또 언젠가는 기회가, 2번째는 언젠가 기회가 와. 이재명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젠가 기회가 올 때까지 타이밍을 재면서 기다린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 후자? 다 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치? 이재명이 때 최대의 위기가 와도 그 내부 팬덤들은 더 공고해져요. 더 강해지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하려면 지금 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 지금 나서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나서야 돼. 지금 나서서 대세의 견제 세력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렇다고 중앙무대에서 본인이 의원도 아니니까 중앙무대에서 위에서 경쟁하고 견제할 수는 없어. 그럼 밑바닥부터 훑어야 돼요. 밑바닥부터 그 민주당 중에서 비명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한 사람 있잖아요. 저기 이재명은 별로 안 좋아해도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노담하고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밑에부터 흩어놓고 이재명이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지. 이런 것도 안 만들어놓고 이재명이 위기가 왔으니까 막 소리 질러봐요. 김두관 꼴나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김두관 꼴 나면 어떡해? 지금 막 나서. 아니지 그때는 틀리지. 내 편이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팬덤이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딱 타이밍 잡아서 치고 나갈 수 있지. 지금 사실 빙형이 아이스버그예요. 그러니까 빙하예요. 떠 있는 건 별로 이렇게 몇 없는 것 같지만 밑에 도도하게 많아요. 아이스버그예요. 네. 알겠. 비명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니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거 빨간 옷 절대 안 입거든요. 잘 그거 해야 요런 빨간 옷 녹색 입었는데. 또는 우리 다 파란색 입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 우리가 하는 얘기 뭐 들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거는 빨간색 얘기만 하는 아니죠. 보일 텐데.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대권을 잡어. 아니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친명 세력들 사실 별로 안 많아요. 네. 근데 너무 목소리가 증폭돼 네. 있는 거야 지금. 다 친명이라는데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아니 우리 집에도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제일 커. 근데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나 다 집사람 좋아하지 않아. 편은 아니다. 편은 아니야. 형 당장 봐요 3명 다. 네. 아 이재명 글쎄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간 저 교수님 뭐 해외 출장 다녀오시더니 오늘 뭐 아주 식견 높은 말씀을 글로벌한 식견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아 뭐 원래 대단히 그 전에도 식견이 좀 있지 않았나? 훨씬 더. 아니 근데 있었어. 정말 저희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년대 민주당을 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3대 국회 나서 또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다가 5.16 쿠데타 하나 갖고 또 막 망가지고 막 이랬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해공 신입기 거기서부터 연결된 집안인데 정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거
부모님들까지 다 말씀하시는 아, 진짜래요. 절절하군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 언제까지 다음에 또 국짐이 정권 잡아 나 이민 갈 거야. 댓글은 안 좋게 달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를 해도. 아유. 댓글이나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 이래갖고 국짐이 또 정권 잡으면 나 이제 이민 갈 거야. 도대체 몇 번 가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